아파트로 살고 싶은데. 선생님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주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여기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호르몬. 자, 이 호르몬을 왜 여기서 배우는지 저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뭐냐면 신경계죠. 신경계가 하는 역할이 뭐야? 신호를 전달해주는 거지. 신경계는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 때리면 바로 아파요. 그치? 신경계는 굉장히 신호를 빠르게 전달해주는데 천천히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걔가 누구다? 바로 호르몬이. 호르몬과 신경계는 둘 다 신호를 전달해주는 체제인데, 시스템인데, 신경계는 좀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호르몬은 천천히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호르몬은 신호를 전달하냐? 바로 혈액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요. 혈액 속에 전달합니다. 봐봐. 선생님 호르몬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 이 생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은 역할이 뭐냐면 뼈와 근육을 생장시킵니다. 자라게 만들어요. 만듭니다. 선생님하고는 조금 무관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 안 했나 봐요. 미리 알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배웠구나. 미리 알았더라면. 생장 호르몬이 언제 잘 나오냐면 잠을 충분히 잘 때 잘 나옵니다. 10시부터.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려고 한참 클 때 각성제를 겁나 먹고 공부했어요. 잠을 안 잤다는 얘기죠? 아무튼 잠잘 때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고등학교 때 했어요? 아니야. 헐. 자, 뼈와 근육을 생장시킨다. 봐봐. 생장 호르몬이 이렇게 있다면 이 호르몬을 어디서 분비하냐? 분비하는 곳은 뇌예요. 뇌에서 분비합니다. 뇌에서 분비한 것들이 뼈로 전달돼야 되고 근육으로 전달돼야 되죠. 전달되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혈액은 아무래도 뭐보다 느려? 신경계가 하는 것보다 느리죠. 그치? 때리면 바로 아픈 신경계보다는 혈액을 통해 가는 게 좀 느리겠죠. 그치? 그래서 혈액이 좀 느리게 간다는 게 신호 전달 체계 중에서 다른 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말은 무엇을 흥분시키다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흥분시키는 물질. 자, 이 뇌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은 누구를 흥분시켰어요? 뼈와 근육을 흥분시켜서 자라게 한 겁니다. 여기서 흥분시킨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흥분시키는 표현은 뭔가 자극하고 그 녀석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흥분시킨다라는 거. 선생님 눌렀나요? 안 눌렀죠? 깜빡깜빡 걸렸어요? 눌렀네요. 나 왜 이래? 그래서 흥분시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시키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라는 거. 혈액을 통해 전달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약간 느리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자, 거기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표현했죠?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첫 번째 같이 써 있는데, 자, 내분비샘이라는 게 바로 여기 돼 있죠.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지금 분비하고 있죠? 여기서 내분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분비. 분비를 하긴 하는데, 분비라는 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발생시키는 거, 보내주는 걸 분비하는 거잖아. 분비한다고 표현하는데, 내분비의 이 내자는 안에서 분비한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분비한다. 안과 밖의 차이를 좀 얘기할 텐데, 이게 뭔지 맞추면 대박이다. 개미. 정답 개미요. 지낸 줄 알아. 개미입니다. 개미요. 개미가 동료 개미를 만납니다. 냄새. 동료 개미를 만납니다. 야, 저기에 맛있는 게 있어. 말을 하나요? 아니죠. 어떤 물질을 얘한테 뚜두두두 뿌려준 거야. 어떤 물질을 막 주면은 걔가 갖고서 맛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했죠. 이 물질의 정체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만 밖으로 방출하는 호르몬이죠. 이름이 페로몬. 페로몬입니다. 페로몬이라는 말은 호르몬과 다른 물질이 아니라 같은 물질인데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은 페로몬이라고 하고요. 몸 안에서 몸 안으로 분비하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호르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분비샘이라는 건 안으로 분비하는 셈이에요. 봐. 뇌에서 뼈 근육. 그림 또 그래야 돼. 자, 뇌에서 뼈와 근육으로 이렇게 피를 따라서 이렇게 분비하는 거지. 그치? 안에서 안으로 분비하는 거죠. 밖으로 나갈 일이 없죠? 그치? 이런 것들을, 이러한 셈을 뭐라고 한다? 안에서 분비하는 셈.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 그 셈을 한자로 써서 내분비선이라고도 불러요. 내분비샘, 내분비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안으로 분비하는 것들이에요. 호르몬은 그래서 전부 다 내분비샘에서 분비합니다. 내분비샘에서. 밖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이 밖으로 나가면 이미 호르몬이 아니죠? 페로몬이죠? 자, 이렇게 내분비샘이라는 말이 뭔지 잠깐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기관 중에서 자기의 표적이 되는 기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봐요. 호르몬의 종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인슐린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자라고 하는 내분비선에서 만들어내서 이자는 왜 소화액도 많이 만들어냈었죠? 이자는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이자에서 만들어낸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을 어디다가 보내주느냐? 인슐린을 간에다가 보내요. 간에다. 그래서 간에만 작용합니다. 인슐린은. 간에서 작용을 해요. 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간을 지나가는 피에서 포도당을 빼다가 간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나중에 배웁니다. 중요한 건 이자에서 나오는 이 인슐린은 어디에만 작용한다? 간에만 작용합니다. 인슐린이 가서 뼈와 근육을 생장시킬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기만의 뭐가 있다. 표적이 되는 기관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생장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예요? 뼈와 근육이 표적이 되는 기관이죠. 하지만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이 바로 인슐린의 표적 기관입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표적 기관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호르몬들은. 자, 네 번째, 분비량이 아주 적은 양, 미량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이 인슐린이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혈당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고요. 생장 호르몬이 미량만 있어도 뼈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량인 거야? 아무튼 미량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양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량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너무 없거나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오죠. 결핍증.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 오죠. 과다증. 너무 적어도 많아도 안 되고 아주 적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양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뼈와 근육을 너무 많이 자극하겠죠. 부러워. 아무튼 자극을 많이 하면은 키가 엄청 크거나 되겠죠. 체온만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 몸의 말단 부분만 비대해집니다. 일단 몸 전체가 크는 증상은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건 거인증이라는 증상과 말단 부분만 비대해지는 말단 비대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손만 이만해지고 손만 커지고 머리만 길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굴도 이만. 그러니까 약간 바꿔. 체온반에서 말단 비대증도 약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외소증. 되게 왜소하다는 표현 쓰죠. 이게 너무 작아. 호빅, 그죠? 너무 작게 그냥 외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아주 미량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라는 거. 적당량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5번째. 척추동물 간에는 종 특이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책에 종 특이성이라는 말 나오죠. 종 특이성이 없다. 자, 척추동물. 사람도 척추동물이죠. 돼지도 척추동물이죠. 그치? 소도 척추동물이죠. 척추가 있는 모든 동물입니다. 척추가 있는 동물들은 다 호르몬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전부 다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 혈당량도 조절을 다 해야 돼요. 그치? 봐봐. 돼지의 인슐린을 빼다가 사람한테 넣습니다. 작용할까 안 할까? 한다는 얘기예요. 척추동물 간에는 특이성이 없다. 특이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없다. 다 호환된다라는 말입니다. 종 특이성이 없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다? 다 호환된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호환된다. 그래서 실제로 돼지 거를 빼다가 사람한테 주입해서 인슐린 부족한 당뇨병 환자들한테 돼지 거를 빼다가 이렇게 넣기도 해요. 가능합니다. 예, 척추동물 간에는 종간 특이성이 없다. 다른 종일지라도 같은 척추동물이라면 다른 종일지라도 특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 특이성이 없다. 알겠죠? 알겠죠? 대답해. 네! 6번째. 여기 나왔습니다. 느리다라는 말 나와있는데 느리다라는 말과 함께 작용 범위가 넓다. 작용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만 추가합시다. 자, 일단 느리게 전달되지는 않아. 봐봐. 때리면 여기만 아프죠? 그치? 그런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인슐린 생장호르몬 볼게. 생장호르몬 같은 경우는 모든 뼈, 모든 근육에 작용하는 거지? 적용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얘기예요. 아하,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호르몬의 특징들이에요. 호르몬 특징들. 저 밑에 보면 신경하고 호르몬의 차이점이 나와있죠? 신경은 빠르지만 지속시간이 짧죠? 아프고 말죠? 하지만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지만 오랫동안 넓은 범위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오른쪽 그림. 자, 거기에 이런 그림 나와있죠? 이상하게 생긴 그림 있죠? 자, 봐봐. 요 내분비샘을 확대한 그림인데, 내분비샘 확대를 해보면, 내분비샘에서 지금 이거 생장 호르몬에 대한 예를 그린 거죠? 생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피를 타고서 온몸으로 퍼지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러면 뇌에 있는 요 생장 호르몬이 나오는 샘들이 있어, 샘들. 해미샘, 성수샘, 목경샘, 되게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이 샘들이 있어요. 이 샘세포들이야, 샘세포들. 요 조직들에서 그 물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이 바로 내분비샘이에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뭐겠어요? 내분비 세포들이에요. 세포들. 내분비 세포들이 모여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혈관이.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는 물질들을 호르몬을 얘가 받아가는 겁니다. 호르몬 내나, 생장호르몬 내나, 제발 좀 내나, 내놔갖고 그래서 호르몬을 가져다가 피를 따라서 어디로? 온몸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러한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누굴 만나는 거야? 조직들을 만나면 조직한테 나눠주겠죠. 야, 가져가서 좀 커, 그지? 여기 각종 근육도 있을 거고요. 뼈도 있을 거고, 그지? 뼈와 근육에 작용을 해서 얘네들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지? 자,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럼 내분비샘이 있다면 반대로 외분비샘도 있습니다. 내분비샘이 있다면 반대로 외분비샘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외분비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밖으로 분비하는 거. 땀샘, 눈물샘, 침샘 이런 것들 있죠. 밖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외분비샘이에요. 정리할게요. 땀샘, 침샘, 눈물샘. 자, 이런 것들
녀석들은 밖으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외분비샘에 속합니다. 아, 이거 소화샘. 뭐예요? 위액이 나오는 샘, 장액이 나오는 거. 위액과 장액이 나오는 거 있죠? 어디로 나와요? 그럼 봐봐. 입으로 나와요. 아니, 이 바깥이라는 건 이거 했는데 이제 소화할 때 설명했죠. 소화할 때, 배설할 때 우리 몸의 바깥과 안쪽을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그리면 우리 몸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여기가 입이다. 여기가 어디다? 항문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따만한 걸 먹으면 가면서 쪼개진다. 아주 작게 쪼개지면 쪼개진 게 흡수가 된다. 그치?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게 바로 맛있게 생긴 덩이 되는 거잖아. 그치? 똥이지? 똥은 그러면 우리 몸에 흡수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 음식물이 지나갔던 요 관은 몸의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흡수된 적이 없으니까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바깥쪽이에요. 입 안에. 입에 음식물을 넣고 입을 다물었어. 내 몸 안에 들어간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위에 있어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에 음식물이 있어. 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다가 나온 거야. 뽕. 그래서 중요한 건 소화샘이라는 건 봐봐. 입 밖으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소화샘이라는 건 위에서 위액이 나오죠. 몸 안에 있던 소화샘에서 몸 밖으로 위액을 뿜는 거지. 맞습니까?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뿜는 거니까 분명히 외분비샘입니다. 이해되죠? 장액이 나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장액이 나오는 거지. 몸 밖으로 뿜어지는 거야. 몸 밖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외분비샘이나 소화샘도 그래서 외분비샘이다. 바깥으로 뿜어지는 거다. 입으로 나와야 바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분비샘이 맞는 말은 외분비샘이고 우리 몸에도 외분비샘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문제 풀고 마칩시다. 오른쪽에 1번과 2번만 풀면 돼요. 1번과 2번 빨리 풀어봅시다.